안녕하세요. 조승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공부를 잘하려면 국영수만 집중하면 된다. 네. 오늘 제가 반대 얘기를 해드릴게요. 국영수만 집중하다가는 국영수도 못하게 된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영어를 잘하려면 역사 공부 먼저 해라 예요. 제가 이 경험이 있어요. 이 에이션 실링이라는 게 있어요, 영어에. 그게 뭐냐? 아시아인의 한계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외국인들에 비해서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요. 그죠? 네. 근데도 영어 실력이 세계에서 그렇게 썩 좋지 않다는 거 다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왜 이러냐? 우리나라 영어 교육이 문제다. 이런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 영어 교육이 문제인 것도 있지만 걔네들이 한국말 배울래도 똑같이 못 배워요. 네. 아시아 언어랑 영어란 언어랑 구조가 워낙 다르기 때문에 힘든 언어예요, 사실. 그래서 제가 이제 영어는 다 잘하고 싶잖아요. 네. 그 영어를 잘하면은 여러 가지 사회에 많은 기회와 혜택이 주어지는데 공부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는 제가 1차적으로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저는 이제 13살에 어머니를 따라서 미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유학을 갔더니 여러 국어, 영어, 국어, 수학 뭐 이런 모든 과목을 갖다가 다 영어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가가지고 영어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영어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처음에는 실력이 쫙쫙 늘어요. 근데 한 2년 정도 되니까 그때부터 제자리 걸음이에요.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해도 그게 그거예요. 그걸 갖다가 에이션 실링, 아시아 천정, 즉 아시아 사람의 한계라고 부르고 선생님들도 그냥 야, 아시아 애가 2년 열심히 미국에 살아서 저 정도 영어 공부했으면 이제 목표 달성했다 치고 귀국하든지 뭐 아주 천재가 아닌 한은 그렇게 영어를 아시아 사람이 잘하기 힘들다. 그냥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랜 경험을 통해서. 근데 저는 마침내 그거를 극복을 했죠. 마침내 그것을 극복을 하고 우리 1600명 고등학생 중에서 30명만 들어갈 수 있는 AP 영어반을 아시아인 최초로 저희 고등학교에서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제가 그래서 이제 자존심이 생겼어요. 그때부터. 아시아 사람이라고 영어 못하는 거 아니다. 내가 너네 언어를 너네보다 잘하겠다. 그래서 대학에 들어가서는 대학 문예지에다가 시를 등단했고 영어로. 그 다음에 프랑스어를 공부하기 시작해서 제가 혼자 독학으로 공부를 3년 한 다음에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 들어보셨죠? 네. 루브르 박물관 안에 있는 박물관 연구소에 합격을 해서 그곳에서 2년 공부를 했어요. 그 많은 언어를 공부하면서 오기를 가지고 정말 내가 그 아시아 한계라는 것을 갖다가 부셔주겠다. 아시아 사람이라고 영어 못하는 거 아니라는 걸 보여주겠다라는 다짐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서 발견한 가장 큰 비밀이 바로 이 영어를 잘하려면 역사 공부를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역사에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제가 영어 공부에 성공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역사 공부로 영어 공부를 했는지는 차차 말씀드리고 왜 오늘날은 영어 시험 성적만 좋아가지고는 충분하지 않은지부터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사진을 보세요. 옆나라 중국의 대학 졸업식 사진이에요. 중국은 1년에 650만 명의 대학 졸업생을 세상에 배출하고 있어요. 이 650만 명이 졸업을 하면 어디로 갈까요? 취직을 하러 가겠죠? 중국의 취업 박람회예요. 여기서 이 학생들, 졸업생들을 고용하려고 모인 기업 중에는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들도 물론 포함이 돼 있어요. 지금은 인재를 전 세계에서 고용을 하기 때문에 이 학생들과 무시무시한 말이지만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의 자녀가 경쟁을 해서 직장을 따내야 돼요. 그렇다 보니까 전 세계의 청소년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아우성이에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계가 우리 문대 와가지고 문을 두드리고 있으면 여러분 자녀 중에서 영어를 유창하게 하고 외국인들과 의사소통을 하고 감정을 나눌 수가 있어서 먼저 문을 열고 웰컴 투 코리아 하고 손을 내미는 사람이 바로 성공과 명예를 손에 쥐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죠. 근데 이 영어 공부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영어라는 단어는 절대로 우리가 지금 하는 식으로 외워서는 승리할 수가 없는 언어예요. 왜냐? 영어는 굉장히 움직이는 언어예요. 표준화한 게 없어요. 1년에 3만 개의 단어가 새로 생겨요. 1년에 3만 개. 1년에 3만 개 단어 외울 수 있는 분? 아무도 없죠? 여러분 자녀도 못해요. 여러분 자녀 공부시킬 때 내가 못하는 거는 애들도 못한다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참 편해지세요.
어머니들이 1년에 3만 개의 단어를 외울 수가 없듯이 자녀도 1년에 3만 개의 단어를 외울 수가 없는데 또 그 같은 해에 1년에 3만 개의 단어가 없어져요. 그럼 이걸 갖다 어떻게 해야 되냐? 자, 그거를 오늘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럼 역사 공부가 왜 중요한지 스스로 알게 되실 거예요. 제가 강원도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강원도 산 쪽에서 태어났어요. 바다 쪽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제가 7살 되는 해였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강릉에 가서 회를 사 먹자. 회란 걸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차를 타고 쫙 이제 대관령 옛날 길 꼬불꼬불 넘어가서 딱 가니까 화로회라고 써 있는 거예요. 저는 산소년이에요. 화로회라는 걸 평생 본 적이 없는 산소년이 어떻게 화로회의 의미를 바로 알았을까요? 먹어보기 전에. 대부분 그러죠. 우리 신조어, 뭐 재테크 이런 거 들으면은 누가 설명 안 해줘도 무슨 뜻인지 대략 알아요. 그죠? 그죠? 왜 우리가 화로회라는 단어의 의미를 바로 알아차리냐면 우리나라 말에 활발하다, 활달하다, 활활 탄다, 활동적이다 이런 활자가 들어가는 단어들이 가지고 있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갖다 어렸을 때부터 듣고 자랐기 때문에 어떤 단어에 활자가 들어가면 뭔가 싱싱하고 팔팔 뛰는 거구나. 바로 느낌이 온다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우리가 어휘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휘력은 단어를 많이 외워서 알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국말의 신조어를 설명 안 해줘도 알듯이 그냥 바로 아는 거. 그게 바로 어휘력이에요. 그럼 영어가 3만 단어가 새로 생기고 3만 단어가 없어지면 미국 사람들은 그 3만 단어를 외우고 있을 것 같아요? 절대로 아니죠. 기본적으로 어휘력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3만 단어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자기가 누가 만들면 바로 이해할 수가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영어 공부에 도전을 했을 때 내가 진짜 영어를 제대로 해보겠다. 내가 이 아시아 한계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미국인들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어휘력을 파악해야 되는구나. 나도 영어로 이 감을 알아야 되는구나. 이거를 느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많은 단어가 있어요. 여기 보면 의미가 다 다르고 외우기가 굉장히 어려운 단어들이에요. 근데 이 단어들을 한 방에 외우는 방법을 오늘 소개해 볼게요. 자,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길 중에 샹젤리제 거리라는 곳이 있죠. 노래도 아시죠? 오, 샹젤리제. 자, 샹젤리제가 무슨 길인지만 알면 이 앞에 있는 이 모든 단어가 자동으로 외워져요. 신기하죠? 일단 이 엘리제라는 것부터 설명을 해볼게요. 엘리제는 엘리제 벌판이라는 옛날 그리스 로마 시대부터 유럽 사람들이 믿어오던 일종의 황천이에요. 일종의 천국이에요. 이 내용은 호메르스의 오디세이, 안 읽어봤지만 우리가 다 시험 볼 때 제목은 외운 책들에 많이 나와요.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 엘리제 벌판이라는 게 뭐냐? 자, 우리 뭐 그리스 로마 시대 나오는 영화 보면은 용감하게 나라를 위해서 싸우잖아요. 용맹하게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가 죽으면 그 영혼이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에요. 저 하늘에서 그 용감한 것을 지켜보고 있던 신이 비둘기 날개가 달린 요정을 한 명 내려보내요. 여신이 딱 내려와서 영혼을 딱 붙잡아가지고 탈탈탈탈탈 날아서 저기 대서양 한가운데 있는 천국 같은 섬에다 내려주는데 요 섬 이름이 바로 엘리제 벌판이에요. 그러면은 프랑스